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My Money.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죠. 오늘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깐깐하게 나의 소비 성향이나 투자 습관, 그리고 돈을 버는 패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진단, 분석과 동시에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숙제까지 내드릴게요. 오늘도 마이머니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오, 너무 더워요. 그쵸?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다 입고 있는데 맞아요. 에어컨을 계속 낮춰도 사실 땀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긴팔을 참 입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많이 올해도 맞아요. 더위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요. 더워져서 그런지 어르신분들, 노인분들께서 많이 바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맞아요. 바람도 쐬고 바둑도 두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노후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그런 직업병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또 구직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사실 이제 도심 속에서 계신 분들은 사실 놀러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할 게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고 휴양지라든지 뭐 제주도도 요즘 사실 많이 안 가고 좀 이게 뭐 바닷가라든지 그 근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70대 전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금 준비나 뭐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위에 나의 부모님들을 어느 정도 조금 부양이라기보다는 그 세대가 사실 또 어려운 세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르신들도 어려우셨고 또 이제 자식들도 또 길러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샌드위치 것 세대죠.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와 걱정도 저도 어르신들 볼 때마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재테크 트렌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 네,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샌드위치 세대이신 우리 노후 준비를 하는 5060 세대가 과연 어떠한 상품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야 노후 준비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도 다양한 상품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주택연금은 이제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조건 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부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어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네.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12억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 12억 이하가 되는 것이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주택연금 전용 계좌를 통해서 어떤 이 최저 생계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통장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기도 하잖아요. 다른 일반 통장은. 네. 또 그런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사실 젊은 시절에는 목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 학비도 돼야 되고 그쵸. 주택 구매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목돈이 한 번에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작더라도 소액이더라도 좀 꼬박꼬박 얼마씩 받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연금 제도를 실제로 5060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좋은 제도이지만 약간의 이제 구멍이 있다면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이 넘을지라도 내가 그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비싼 집에 살지만 하우스 리치이지만 캐시푸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상품이 나온다고요? 네. H금융이라는 곳에서 네, 나오는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주택연금 상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쉽게 얘기해서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이 주택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연금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12억이 나는 12억 1천이고 내 뭐 지인은 11억 9천인데 네. 뭐 그 2천 차이로 사실 그게 막 갈리냐 이런 아쉽다. 것들에 대해서 네네. 논쟁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항상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일반 사금융사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혁신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그럴 때는 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국가의 대응이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실제로 좀 이용하신 분들의 또 그런 후기도 사실 네. 이후에 이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방금 좀 말씀드린 거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에 본인의 주택 소유를 신탁을 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네. 맡기는 것이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언제까지냐면 사망하기 전까지. 오. 사망하기 전까지 받을 네. 수가 있고요. 원래는 기존에 1주택자만 가능했었던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연금을 또 그렇게 쉽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네네. 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이 본인이 신탁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이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좀 기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서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받는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럴 어떻게 수 돼요? 있겠죠. 네. 기존에 이 민간 금융회사의 영모기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모기지론. 영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넘어가면 네네.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네. 손해를 또 보는 경우도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금융회사가 주택 매각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의 상품과 하나금융상품의 신상품은 이미 받아간 연금,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한 거죠. 이것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범위라고 하는 것도 이 해당 주택에 한정돼 금융사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다른 기타 자산에 손을 대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조금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메꿔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내가 받는 연금이 집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큰 걱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일찍 사망해서 주택 가격이 한참 더 많이 남았는데 연금을 그만큼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자, 일단 자녀 재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기 사망으로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덜 받는 경우에는 자녀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인 A씨가 이 시세 20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이 상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액은 약 한 3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꽤 상당하죠. 근데 A씨가 90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25년간 10억 8,400만 원을 수령을 한 것이겠죠.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 이때 만약에 40억 원이 된 거예요. 20억 원이 아니고 40억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속자로 지정된 A씨의 자녀, B씨, 자녀가 있겠죠. 그 자녀의 경우에는 대출 이율을 반영을 해서 이미 기지급받은 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이율을 4%로 그냥 대략 가정을 해보면 약 16억 700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조기 사망하더라도 일단 상속되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노후 준비 탄탄하게 하시라고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새로 나온 상품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시청자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1:1 개별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저희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솔루션과 과제까지 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닉네임은 뭐로 하시겠어요? 저는 최고로라고 하겠습니다. 최고로. 최고로. 네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왠지 뚜렷하신 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직업과 나이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36살이고요. 네. 서울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금융 컨설턴트.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은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6개월 동안 전에 직장에서 이직해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 6개월 동안 많이 열심히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고객한테 이렇게 금융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 스스로도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메타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디가 오. 부족한지 어디가 강점인지가 잘 안 잡혀서 네. 이거를 어떻게 좀 잘 검사를 해가지고 저도 어쩜 보면 이런 컨설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남을 컨설팅 해주기 전에 일단 나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고 똑똑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요, 이 금융 컨설턴트라는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6개월 그 이전에는 좀 다른 일을 했었고 네. 영상 기획하고 촬영하는 쪽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영상 기획과 촬영. 완전히 다른 쪽으로 업종을 바꾸셨네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또 프리랜서 쪽으로 일을 했었고요. 아, 되게 스타트업이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광고 영상 같은 거 의뢰해주면 그걸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는 거 같이 네. 진행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 유망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유망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것도 시장 참여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금융 컨설턴트 일하고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좀 네. 공통점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게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직접 스타트업에 컨택을 해가지고 마케팅 담당자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의 이 일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 네. 보이지만 비슷한 금융 컨설턴트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건가요? 사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네. 해보고 나니까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미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라는 걸 알겠어요. 네. 금융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분도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인 우리 사연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실례지만 혹시 연봉 수준이라든지 본인의 소비 수준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네. 금융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연봉 말씀하시는 거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연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은 제가 일한 지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봉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되게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4천 오. 중반 정도, 네,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팀장님 본부장님. 네네네. 이렇게 금융 컨설턴트 하시면서 6개월 만에 4천이라는 연봉을 달성한 건 굉장히 높은 성과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금융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제 성과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36살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뭔가 절박함과 뭐 제가 뭐 결혼의 여부나 그런 것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게 사실 전화로도 느껴지고 맞아요. 또 연봉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을 보니 네. 4천은 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하고 충분히 4천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합니다. 점점 더 오히려 지금 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연봉을 추산했을 때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네.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목표가 일단 있을까요? 나이가 조금 작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뭐 수치적인 걸 보면 일단 연봉 1억 찍는 게 일단 목표고요. 아, 오, 네. 그리고 저희 조직에서 팀장을 다는 게 지금 단기적입니다. 팀장이라, 오. 자, 팀장 달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 가능한가요, 본부장님? 팀장 6개월 다는 것이 차에, 예. 일반 회사에서도 어렵지만 네. 이런 어떤 금융 조직에서는 사실 더 어렵다고 제가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뭐 이게 이제 나이도 중요하지만 또 실력도 중요한 거고 또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밑에 사람들을 또 아우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이 이후에 본검사에 그런 요소도 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분이다. 그리고 네. 분명히 M은 높을 것 같아요. 네. MSIG 중에 M은 분명히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시청자님, 월에 소비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자산은 네. 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 소비 패턴이 막 좋진 않았어서 지금 한 아하. 4천 정도 모았고요. 4,000 나이 이요? 대비해서는 많진 않죠. 네. 네. 소비는 그럼 어느 정도 하세요? 소비는 월에 200 조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 조금 더 쓴다. 30대 중반이면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혼자 살고 계신가요? 결혼을 하셨나요? 지금은 미혼이고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계시고 향후 결혼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일단 가까운 미래에는? 네, 가까운 미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좋은 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음. 일단 제 커리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사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없고 큰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우리 검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분은 아무래도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딥하게 파악을 하고 또 사실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저랑 완전히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되게 열심히 살면서 또 금융 쪽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강의나 컨설팅을 해봤지만 내가 잘 돼 있어야지 상대방에게 잘해줄 수 있고 고객한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좀 전달해드리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취적이신 우리 최고로님 역시 이름에서도 이 기운이 네. 느껴졌었거든요. 본검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본검사 앞서서 우리 기본검사 먼저 기본검사 네, 네네.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창이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화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가 좀 창이 업그레이드가 또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기본 정보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최고로님, 그 주요 관심을 선택해 주시는 관심사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4가지고요. 투자, 네. 재무 설계, 절세, 보험 이 4가지 중에 관심사 하나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재무 설계로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은 우리 프리랜서보다는 전문직이니까 제가 기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 이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5문항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인데요. 보통이라고 하는 답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거에 조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 오케이, 그럴 것 그렇다. 같았습니다. 네, 사실 매우 그렇다가 아닌 게 이상할 정도로. 네. 자,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매우 그렇다입니다. 역시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그러게요. 강제저축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좀 잘 돼 있으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다.
좋습니다. 나는 자선 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 쉽지 않죠. G는 조금 낮게 네. 나오실 것 같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음. G 쪽이 잘 돼 있으신 분들 사실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G라는 영역이 나의 돈 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에도 적십자사 뭐 이런 곳에다가 제가 조금 더 더 넣거나 그런 활동을 좀 시작을 또 한 것도 있는데 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여기저기라고 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냥 뭐랄까요? 약간 씨를 뿌리면은 그게 바람을 타고 다시 저한테 오는 돌아오는 거군요. 느낌으로 네.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앞서신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맞습니다. 돈도 그렇고 나는 이 거죠.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G 성향이 우리가 또 젊은 분들은 관과하기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5번 질문은 나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로 하겠습니다. 약간 모으고 망설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예 없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나름대로 한편으로 그래서 준비를 하고 결혼하지 않는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 근데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신가 봐요. 예, 맞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많은 분량을 쏟아붓진 않더라도 좀 생각은 하고 있어서 따로 모으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짝 다른 얘기인데요. 네. 요즘에 이 결혼율이라고 하죠. 결혼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실제 통계로 맞아요, 나왔다고 맞아요. 올해는 하더라고요. 작년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또 많아졌대요. 네네네. 이게 뭐 이제 정부의 출산 어떤 장려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늘어나면서 이 결혼이라는 걸 조금 많이 하게 되는 추세가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어찌 보면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희망적인 것 다행이죠. 같습니다. 맞아요. 네, 다행이죠. 자, 다음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아니다. 자존심도 챙겨야 한다. 네, 이거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예. 자, 7번.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오,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좀 다른 그러니까요. 느낌이 있습니다. 자, 8번. 나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그렇다. 역시. 좋습니다. 자,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보통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통. 약간 피도 눈물도 없으신 애매한 그런 거죠. 거 아니죠? 예, 예. 자,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 오, 좋습니다. 역시 투자는 뭐 거의 만점이신 것 같아요. 자,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그렇다. 그렇죠. 역시. 자존심이 중요한 분이니까. 네,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자,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다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입출금 대장은 이런 것들이나 뭐 가계부 이런 것들은 잘 쓰시는데 뭔가 정기적으로 월 단위로 크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잘 못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피드백을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좀 길어서. 이게 사실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또 계신데 이게 매일매일을 보는 거랑 뭐 월이라든지 분기 이런 큰 흐름을 보는 거는 사실 또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큰 흐름도 봐야 돼요. 가계부를 그냥 매일매일 아니면 매달 작성하는 걸 넘어서 분기별로도 보고 1년 단위로도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어떤 큰 추이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우리가 일봉, 뭐 월봉, 연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보는 방법과 패턴, 느낌이 다 다른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조금 달리하면서 똑같은 것도 여러 방면으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3번.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그렇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전문직이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 전혀 아니다. 아, 전혀 아니다. 돕는 게 좀 네. 약하신 네, 확실히 네. 지가 낮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음,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하실 매우 것 같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네, 그렇다. 어.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다. 그렇다. 앵커님 벌써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AI 민정 등장했습니다. 야, AI 민족 벌써. 자,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니다. 같습니다. 아니다. 정말요? 네. 직업이랑 셈이 빠른 거랑은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전공을 한다라고 해서 항상 그것들을 잘하는 건 맞아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선수 출신이지만 운동은 잘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전문 분야는 잘할 수 있는데 또 그거와 연결된 다른 분야는 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셈이 빠른 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그리고 또 평소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셈이 너무 빠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어느 정도 또 정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나는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그렇다. 보통입니다. 보통 이거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청자님? 솔직하신 거죠. 진짜 솔직하시네요. 아직 6개월 차이시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오히려 처음부터 잘하면 제 경험상 이렇게 거만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배움을 게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음. 차라리 조금 더 멋있지 않나. 그러네요. 네, 멋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자주가 들어갔나요, 방금? 네, 자주가 네, 자주. 들어갔습니다. 자주는 확실하신 아닙니다. 분이야. 네. 아닙니다. 아니다. 자,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겠습니다. 오. 나이가 나이인지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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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또 이렇게 마음이 좁으면 많은 분들 또 포용, 왜냐면 팀장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그쵸.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맞아요.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만약에 이 최고로님께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를 그렇다라고 했으면 팀장의 자질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키운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팀원이 있는데 뭐 배고프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요구를 할 겁니다. 밥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고민 맞아요. 상담을 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본인의 시간과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갑자기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포용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평소에는 그렇죠. 셈이 빠르지 않고 남들 좀 이끌어줄 줄도 아는 분이고 다만 이제 본업할 때만 셈이 빠르면 되니까. 그렇죠. 네. 팀장의 자질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자,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렇다. 좋아요. 좋네요. 팀장에 가까워지고 팀장의 한 있습니다. 발걸음. 자, 이제 두 문항 남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할게요. 네. 자,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냐? 첫 번째 없다, 두 번째 1개월, 세 번째 2개월, 네 번째 3개월, 마지막 4개월 이상. 비상자금은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좋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 그렇다. 좋습니다. 역시 미래팀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완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결과를 결과는 한번 어떨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로님.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자,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는 자, 결과는 MI형이 나왔습니다. MI. 네, MI형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G는 빠졌는데 S도 없군요. 네, 이게 이 S라고 하는 것, 아까 사실 우리 검사들을 조금 보면서 S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뭔가 별로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앞선 어떤 회차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내가 잘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오고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잘 하고 있어도 이 경제 심리 검사,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심리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 현재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맞는데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리고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 그러니까 머릿속 심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옛날 것도 생각하고, 지금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프린트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해도 거의 상위 등급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를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능성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I형의 특징은 뭔가요? 네, 일단 MI형의 특징을 살펴드리면요. MI형의 행동 패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을 벌고 투자하고 하는 이 두 가지 행동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제 행동 패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최고로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됐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냐면요. 상대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나누는 행동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S와 G가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 축적의 한계를 조금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크게 세 가지 예로 특징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수익을 내는 부분과 투자 감각에는 조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계획보다는 조금 충동적인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눔에 대한 관심이나 실행이 부족하다. 사실 3번은 제가 아까 문항 검사를 하면서 네. 조금 인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2번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2번 같은 경우는 본 검사를 할 땐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혹시 최고로님, 네. 소비를 하실 때 뭐 충동적인 것들이 조금 많으세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계획을 하다가 뭐 가끔 정도는 좀 내가 뭐 일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사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가요? 원래 계획해서 예산에서 쓰려고 하긴 하지만 업무 특성상 사람도 많이 만나고 스트레스도 좀 받게 되면 제가 먹는 거에 좀 많이 써가지고 충동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게 또 잘 나오네요, 여기서. 네. 자, 아마도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본 검사를 하면 S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MI는 사실 크게 안 바뀔 것 같고.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0, 30대 혹은 40대까지는 MI형이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고, 혹은 뭐 MSI형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MSI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짚어드릴 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부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WGS라고 나와 있습니다. WGS라고 하는 것은 Wealth Growth Speed라고 해서 부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것인데, 월 소득 중에 얼마가 저축, 투자,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와 자산 운용 방식이 미래의 자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저랑 앵커님이 1시간 뒤에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근데 주차장을 딱 갔는데 마티즈 한 대가 있고 하나는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어떤 걸 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스포츠카가 빠르겠죠? 그렇죠. 약속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30km로 달릴 수 있는 차랑 80km로 달릴 수 있는 차랑 당연히 80km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가면 또 이렇게 무리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의 어떤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좋은 거고요. 이 등급 같은 경우는 최고로님 4등급이 나오셨습니다.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수능 등급이랑 똑같아요. 네. 숫자가 점점 낮아질수록 더 좋은 등급이다. 낮아질수록, 네. 1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1에 좋다. 가까울수록 좋은 등급이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님 같은 경우에는 4등급. 그렇게 MI형. 높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MI형이 나오기는 했지만 부의 성장 속도와 등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최고로님께서 이
검사를 하시길 되게 잘한 것 같다. 왜냐면 지금처럼 물론 사회초년생은 아니지만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 새로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또 뭐 조직 관리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의 현 주소를 알고 이 패턴화된 어떤 작업을 지금부터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님? 그 4등급이면 이제 5등급에 가까운 거니까 좀 더딘 편이 그렇죠. 더딘 편인 거죠. 생각보다는 결과가 실망스럽나요? 그렇긴 한데 맞아요. 지금 네. 빨리 잡아서 잘 세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뭐.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깨닫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검사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후에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테라피 혹은 뭐 워크시트, 워크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다 끝나면 저희가 그걸 제공해드린 걸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막 목표를 하신 뭐 연봉 1억이라든지 아니면 팀장을 달기 위한 목표 앞으로 향해서 잘 나아가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막대 그래프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러니까 M이랑 I가 얼마나 잘 돼 있냐라고 봤었을 때 많이 잘 돼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이 경계선을 좀 겨우 넘은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S랑 G도 물론 경계선과 좀 멀기는 하지만 네. 올라가면 사실 충분히 이 경계선 자체가 6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9, 40, 65, 40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부족한 게 40% 정도니까 조금 20%만 높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될 것 그런 같아요. 부분을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최고로님의 기본 검사를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최고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금융 쪽에 있어서 나름 또 잘 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자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검사도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지 않았던 것도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소비를 좀 충동적으로 한다라는 것들 잘 나와서 좀 신기했었고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아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검사를 통해 이런 금융적인 지식이나 금융 테라피가 많은 분들한테 잘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로님 닉네임처럼 업계에서 꼭 최고 되시고 연봉도 억 단위로 점프업 하시고 팀장도 꼭 달 수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는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또 본검사 시간으로 이어가야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고로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본검사는 따로 진행을 해서 이 시간에는 결과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로 시청자님도 전화는 끊으셨지만 방송 통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내 습관을 잡아내고 있는지 체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검사 결과 내용 공개해 주시죠. 네, 그럼 본검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 종합 리포트를 쭉 살펴보면요. 마인드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꿈목표가 높아요. 오, 꿈목표가 아주 양호하고 삶의 활력 양호하고 돈 버는 행동 아주 양호하고요. 계획성, 치밀성 양호하고요. 위험 노출도는 약간 노출을 어느 정도는 좀 위험한 단계고 사행일치 부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 이 사행일치라는 것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행일치. 사행일치라는 게 뭘 것 같으신가요? 사행일치? 뭔가 언행일치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는 뭘까요? 행은 알겠는데. 나의 꿈, 그 가정의 꿈, 직업의 꿈, 돈의 꿈, 가족 공유 등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예요. 얼마나 말씀하신 그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천력?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음.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행일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 나와 근데 있고요. 행동력이 되게 있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애티튜드랑 좀 다르게 나오는 건가 봐요.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로 해놓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가지면 네. 그런 것들을 원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5가지인데 너무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아. 목표로 해놓은 걸 너무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6가지를 한 거죠. 아. 원래는 5가지까지 할 수 있는 건데 6가지를 했는데 네네. 목표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친구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본인의 목표에는 미치지 그렇죠. 못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런 심리검사가 재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거랑 네. 이렇게 뜯어서 보는 거랑 좀 네, 다르다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험가형이 해당이 되고 사냥꾼형이 사냥꾼. 해당이 되고 배짱이도 배짱형도 나왔네요. 해당이 됩니다. 자, 음. 배짱형은 혹시 어떤 거일 것 같으신가요? 배짱이는 뭔가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는 유형일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이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뭐 물론 이제 배짱이형이 사실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이제 음. 0.6의 기준인데 0.62가 나왔거든요. 아하. 배짱이형은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네. 쉽게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유형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맡기는 유형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아까 시청자 느낌이랑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지금 배짱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 미래에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싶다. 조금 더 지금은 열심히 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뭔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내재가 되어 있을 수가 그렇군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배짱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빨리 편하게 살고 싶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우리가 궁금해했던 네. 이 MSIG. 자, 뭐 나왔을지 볼까요? 한번 볼까요? 맨 밑으로 한번 먼저 내려볼게요. 와, 성적표가 극과 극인데요, 이분? 네, MSI가 나왔죠.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야, 네. S가 그리고 실제로 나왔네요. 네, S가 실제로 나왔고요. 네. G는 확실히 G는 네, F예요. 부족하다. F고 네. 나머지 MSI는 A 뿔 아니면 A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아. 본 검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검사는 뭐랄까요? 약간의 에피타이저 느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본 검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군요.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보시면은 마인드세트, 삶의 활력, 돈 버는 능력, 계획성 치밀성, 위험 노출도는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행일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시청자분께도 제가 보내드릴 거고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이렇게 줄글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행일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박빙입니다. 사행일치는 플러스 요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하. 많은데 마이너스 요인 같은 경우도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유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모험가형, 사냥꾼형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모험가형은 돈을 버는 쪽, 그 다음에 사냥꾼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더 불리거나 투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말씀하신 사행일치가 박빙이긴 한 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거의 비슷한 양이 체크가 되어 있고 네. 세밀한 인생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월 단위로는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맞죠? 전속 재무 설계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지 않다. 이거는 본인이 이제 컨설턴트이시니까 본인이시니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애 검사 상세 결과를 보면 사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네, 이 소비와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물론 뭐 충동적인 소비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세부적인 것들, 충동구매, 의존성, 퍼주기, 도박, 저장증, 과소비, 저소비, 가난의 맹세, 일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제가 잘 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앵커님 여기
8가지, 9가지 중에 네. 이거는 내가 좀 이 특성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 이 단어는 좀 모르겠다라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다. 네. 가난의 맹세. 가난의 맹세. 가난의 맹세는 뭘까요? 가난의 맹세. 가난을 맹세했다는 건 아닐 거고. 조금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죠. 네. 가난의 맹세. 이 가난의 맹세는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불편해해요. 오. 그래서 이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일에 있어서 가치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닌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례자분처럼, 이 검사자분처럼 뭐 컨설턴트 분들이라든지 남들을 돕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특성들이 좀 그러네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듣고 나니까 네. 뭔가 목회자이시거나 네. 그런 종교 쪽이시거나 그런 봉사자분들은 이 네. 성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되게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의롭게 네.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장애 검사까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상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뇌 구조를 아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의 꿈과 목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가 다 잘 차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곱하기는 잘 되어 있지만 네. 나누는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약하다라는 점이 아하. 아까 검사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었던 부분인데 맞아요. 이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분께서 연봉 1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팀장이 된다라든지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나머지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나도 마이너스인 이 나누기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가기 시작하시는 이런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누기도 이 관역처럼 생긴 동그라미에서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고 네. 마이너스 부분은 이 동그라미를 조금 비집고 나오는 그런 좀 네.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대로 S 부분과 G 부분을 잘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고로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네. 사실 찾아온 건 처음이잖아요. 어. 네, 저도 그런 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또 이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고객님들에게 또 사실 실천해 드릴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모르는데 금융 전문직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본인의 것들을 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이 뭐 수강생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또 좋은 재테크를 하고 그게 또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방송에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기는 또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네. 저희 이제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게 됐었을 때 조금 더 성심성의껏 제가 신경 써서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가 뭐 전문직 아니면 금융 쪽 종사자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아는 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 꼭 전화 연결 아니더라도요.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따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나는 조금 방송에 목소리 출연하기는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희 검사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방송 중에 연결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TV 대표 번호고요. 100원의 유료 차지가 되는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드렸었고 또 아마 프리랜서 분들도 사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또 사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종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해봐도 될까? 나는 소득이 좀 불규칙한데? 이런 분들 혹은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얘기는 다릅니다. 내가 남들에게 해주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랑 내 얘기를
전문가로부터 다시 들어보는 거랑 심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간다. 마이 머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